안녕하십니까. 국가혁명 배당금당 구리시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정지인입니다. 저희 당의 주요 정책은 18살 이상 국민한테 매월 150만 원씩을 평생 지급하고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31가지의 정책이 더 있는데요. 이 정책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우리나라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주요 정책을 구리 시민들께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돈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예산이 약 513조였는데요. 출산 정책으로 쓰인 돈은 약 35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태어난 아기들은 28만 명이었는데요. 1인당 1억 원씩을 줘도 28조밖에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애 낳은 사람한테 돈이 간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출산 정책을 연구하거나 회의하는데 대부분의 돈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낭비되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게 되면 매년 3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또 세금이 엄청 복잡한 세금 제도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매년 세수가 100조 원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류층의 탈세를 차단하게 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브로커가 있지만은 변호사법 때문에 음성적으로 수수료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특수사업자를 신설해서 브로커를 양성하게 되면은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 제도를 대부분 벌금제로 전환하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재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벌금으로 수천억 원씩 벌금을 내게 돼서 매년 세수가 100조 원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고 탈세를 차단하게 되면 매년 8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돈이면 중산층 이하 18살 이상에게 매월 150만 원을 주고도 충분히 돈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을 1인당 1억 원씩 드리는 것은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갖고 적자를 맺고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을 때 일본 화폐의 4배인 8천조를 찍어서 부동산 위기를 극복해 왔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1997년도에 IMF에서 돈을 빌려오자 아니면 양적 완화를 화폐를 발행을 해서 양적 완화를 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IMF에서 돈을 빌려오는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타 국가에 비해서 화폐 통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국가들은 화폐 통화율이 30%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천조 원을 발행을 해도 화폐 통화율이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 자금으로 2천조 원을 발행을 해서 1인당 1억 원씩 드린다고 해도 사회 문제가 발생하거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2천조 원을 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시장이 살아나고 경제가 선순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허경영 당대표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결혼하면 1억 원, 애 낳으면 3천만 원 준다는 그 대통령 선거 공약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1억 원을 줄까? 어떻게 결혼한 사람 모두에게 1억 원을 주고 애 낳은 사람 한 명당 3천만 원을 주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하고 얘기했어도 다들 그거는 대통령만 되려고 그냥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말로 뱉은 거라고 대부분 말을 했고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걸 보면 좀 허무맹랑하고 웃기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최순실 사건이 드러나고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허경영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51% 이상을 득표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중간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박근혜 정권이 5년을 가지 못하고 나중에 내각제 개헌으로 무마하려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발언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발언을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일반인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영상을 보다가 허경영 강연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그때 공약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허경영 당대표를 좀 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최근 10년 동안 180조 원 가량의 예산을 출산 정책으로 사용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월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출산 정책을 다 집어치우고 바로 산모에게 1인당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런 망국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참 답답했습니다.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 정책은 예전에 비해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18살 이상에게는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결혼하면 1억 원 지급, 주택자금으로 2억 원 무이자 대출, 출산 시에는 한 명당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10살 이하까지는 전업주부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출산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이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 조정의 대신들은 태평양 성대에 무슨 전쟁 대비냐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엔 임진왜란을 겪고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2007년에 허경영 당대표가 결혼하면 1억 원을 지급하고 아기 낳으면 3천만 원을 준다는 공약을 제시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하고 허경영 대표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출산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3 정책을 보면 33개의 혁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혁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도 뺄 수 없는 정책입니다. 짝퉁에게 정치를 맡기면 이 혁명 정책은 한꺼번에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베끼고 따라하는 짝퉁에게 정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원조에게 맡겨야 됩니다. 투표를 통한 혁명으로 기호 8번 정지인을 찍어주시고 기호 16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번호를 찍으시면 권력만 왔다 갔다 하지 서민생활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8번 정지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에서 나고 자란 우리 공화당 강태성 후보입니다. 저희 구리시민에 대한 공약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직무유기로 단죄하여 탄핵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 인구를 20만에서 50만으로 늘려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구리시에서 양성하겠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 직무유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최저 2위 득표율로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의 주인이냐, 나라가 자기 것이냐 온통 휘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면 저는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한 코로나로 인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한 코로나 사태가 커지기 전에 거듭
중국인 입국을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거리다가 돌아간 우리 국민들 마음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집권 여당을 보고도 의석수 100여 석이 넘는 제1야당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공화당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제 와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한다며 말장난을 하는 문재인 정권 참으로 무능합니다. 이런 우왕좌왕 정권, 아마추어 정권, 고집불통 정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끌어내리겠습니다. 강태성이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 인구를 20만에서 50만원 늘려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나고 자라 누구보다도 구리시를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한 외지에 나가서 살아보니 구리시를 객관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위성도시로 전락해 나가는 구리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인구 20만의 구리시를 50만의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구리시 상당한 규모의 토지들이 수도권 규제에 묶여 구리시 경제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를 국정 과제로 만들도록 입법하여 구리시 개발 한계를 깨버리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철폐 지역에 있는 땅을 구리시가 매입하여 구리시에 투자하고 구리 시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10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주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일자리만큼 인구 20만의 배드타운이 50만의 인구의 경제 도시로 도약하여 출근을 구리시로, 퇴근도 구리시로 라는 제 공약을 완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구리시에서 양성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의욕이 있고 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집안 형편, 사교육 부재, 부모의 무관심 등의 배움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리시 인재 육성 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금의 혜택과 해외 유학의 기회를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책으로 무너진 외교, 안보, 경제를 정상화하여 다시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해내겠습니다. 저 강태성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